TAT 1급 44회 법인조정 파트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손풀이 겸 입력이요. 그래서 회사 코드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하실 때 전산세무 1급하고 TAT 1급은 회사 코드 꼭 바꾸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클릭해 주시고 회사 코드 F2번 자 아래 거 엔터 쳐주시면 회사 코드가 바뀌어요. 되셨죠? 그래서 법인 조정 맞춰주시고 저는 일단 손풀이를 하면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조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한글을 열어보면은 나와 있으신 거.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간주입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이제 간주입금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로 따지시면은 간주임대료랑 같으신 얘기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은. 그래서 계산 공식이 조금 달라요. 법인세법상에서는 간주입금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라 그러셔도 괜찮아요. 간주입금 혹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보증금 적수에 다음 마이너스 건설비 적수를 빼주고요. 이때 이제 적수라는 거는 일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에다가 일수 곱하시는 게 적수예요. 괜찮으시죠? 좀 안 보이실 것 같네요. 그거를 좀 바꿔볼까요? 그러고 왼쪽 여백을 한 10 정도로 당겨볼게요. 그리고 조금 키워봅시다. 됐죠? 그래서 보증금 적수, 적수라는 말은 다시 금액에다가 일수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상 간주입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하실 때는 건물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물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주임대료 계산하실 때 차감을 해줘요. 부가세는 이런 차감이 없죠. 그래서 차감을 해주는데 여기서도 건설비 적수는 다 차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이자율을 곱해주고요.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1 나누기 2020년은 6년이었죠. 366으로 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부가세 간주임대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금융수익 등을 뺍니다. 이 금융수익 등은 왜 빼냐면은 보증금을 받아서 이자나 배당금 수익 등이 이제 생기시게 되면은 그 부분은 법인세 계산을 하실 때 원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주입금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상태에서 간주입금을 그냥 계산해줘 버리게 되면은 보증금으로 생긴 이자 수익이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서 과세표준으로 되는 과세가 한 번 되셨죠? 그 과정에 과세가 한 번, 그리고 간주입금에 또 포함돼서 보증금이 간주입금에 포함돼서 과세가 또 한 번 세무조정하면서 그래서 이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혹은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 등은 이중과세를 피해주기 위해서 뒤에 금융수익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나오시는 게 간주임대료가 돼요. 되셨죠? 그러고 보증금 적수는 이제 계산을 하나씩 해보면 아까 금액 곱하기 일수라 그랬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보시면요 2억 5천이에요. 그러고 임대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현재 2020년 가정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계속 임대를 했죠? 그럼 이제 올해에 해당하시는 2억 5천 곱하기 366만큼이 임대보증금 적수일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 곱하기 366 하시게 되면 나오시는 저 금액만큼이 보증금 적수가 되실 거고요. 91,500, 빵빠레방, 빵빠레방 요 금액이고요. 다음 그리고 건설비 적수를 계산해보면 건설비 적수를 계산하실 땐 토지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건물 부분만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는 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 취득원가도 마찬가지 임대기간만큼 그래서 3억에 곱하기 366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얼마냐면은 곱하기 366 하시면 요만큼이죠. 그래 들어오시는 게 109, 800, 빵빠레방, 빵빠레방 인데 이거는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 전부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임대하시는 비율만큼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임대 사용 비율을 보게 되면 현재 임대는 전체 면적이 5천인데
그 중에 3천만큼만 임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일할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2020년 1년이니까 일할을 넣으시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3000 곱하기 366 다음 나누기 전체 면적 5000 곱하기 366 한 만큼.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임대 면적을 계산해서 나오시는 비율을 위에 건설비 적수에 곱해서 그만큼을 이제 취득원가로 차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건물 취득원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아래 있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분자에 들어있는 366 아래 분모에 들어있는 366은 의미가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바로 갈게요. 3000 나누기 5000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60%. 그래서 60%고요. 위로 올라와서 곱하기 60%를 하시면 건설비 적수가 되니까 곱하기 109 800 000 000 엔터. 그래서 65,880, 빵빠레방, 빵빠레방. 요게 이제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 부분이고요. 요걸 이제 대입해 보면 보증금 적수 마이너스 건설비 적수 가로 닫고 곱하기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이제 2020년도엔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였거든요. 다음 곱하기 1 나누기 366 하신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금융수익 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수익이 지금 뭐 있냐면은 이자수익, 배당수익, 배당금 수익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에 따라서 생긴 수익 부분은 100만원이 있대요. 그래서 뒤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을 빼주게 되면은 나오는 게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91 500 000 000 마이너스 65 880 000 000 곱하기 1.8%는 0.018이죠. 다음에 나누기 366 곱하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00만원 하시면 나오시는 금액 간주임대료가 26만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정은 입금산입 간주임대료 26만원. 다음에 간주임대료 조정은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시고요. 사실 이 간주임대료 파트는 손계산을 내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해요. 되셨죠? 어차피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입금산입 같은 경우는 왜 입금산입이냐면은 간주임대료니까 원래는 보증금이라서 임대보증금이라서 부채인데 나라에서 바라볼 때 그걸 수익으로 바라보겠다, 임대료로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로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제 입력하셨을 때 이 금액이 뜨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 창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입력을 마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법인 조정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가 있어요. 클릭. 그러고 법인 조정하실 때는 혹시라도 법인 조정이 조금 서툴릅니다, 입력하시는 순서를 잘 몰라요 그러시면은 평가 문제를 보시면서 쫓아다니시면 돼요. AT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장부 입력 순서는 보통 주황 색깔 번호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1. 2점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계산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2점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을 입력하세요. 주황 색깔 번호 1번. 그래서 이 자리에 치시면요, 처음에 계산하셨던 보증금 적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치면은 이 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으신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위에서 계산했던 이 공식이 나열되어 있는 자리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계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올해 1월 1일부터 다 갖고 있었으니까 1월 1일. 적요는 전년도서부터 넘어왔죠. 그래서 전기 2월 0번 엔터. 임대보증금은 얼마 있었냐면은 2억 5천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2억 5천 엔터. 그래서 일수가 옆에 이제 366이 떠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오시죠. 자, 적수 떴고요. 그러고 적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음 그러고 문제 보시면은 3번 다시 2번 3점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3점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계산하세요.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비 총액부터 가시죠. 그래서 저랑 손계산하실 때 건설비 총액부터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치시면 저게 뜨실 거고요. 건물은 3억이었죠. 그래서 일자 똑같이 임대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1월 1일 3억.
하시면 건설비 적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아래는 임대면적 비율이겠죠? 그래서 아래에 들어가시는 게 1월 1일 연면적은 전체 5천이었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5천. 그래서 이 자리가 5천 연면적이니까 아래 내려와서 현재 빌려주고 있는 면적은 3천. 빌려주고 있는 면적은 3천. 되셨죠? 네, 3천.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약이 끊겨가지고 나가신 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퇴실 면적은 없어요. 자, 아래 들어오시는 게 건설비 상당 적수가 요만큼. 그래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탭 누르시면 밖으로 나가져요. 탭 나오시면은 건설비 상당 적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뒤에 곱하기 1.8%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일수는 컴퓨터가 자동 계산을 하고요. 뒤에 이제 100만 원만 치시면은 들어가시는 조정이 끝나겠죠.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4.1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을 하시오. 여기죠. 4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여기가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3번 건너뛰었네요. 3번 4점 임대보증금 수익금의 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반영하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 치란 얘기예요. 4점 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익금액 명세서 치세요. 됐죠? 그러고 운용 수익금액이죠. 운영이 아니라 되셨죠?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요. 과목 자리 이자 수익부터 갈게요. 자, 이자 수익 자리 자 F2번 이자 수익 맞죠? 엔터. 계정 금액은 얼마냐면은 930만 원인데 그 중에 임대료 가지고 번 돈이 60만 원이 있습니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930만 원인데 괜찮으시죠? 창 살짝 밀까요? 자, 그러고 보증금 운용 수입으로 생긴 게 60만 원이 있습니다. 600불 엔터. 그럼 이 60만 원이 위로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아래 내려와서 다음에 배당금 수익이 있었죠? 그래서 F2번 아래 내려와서 배당금 수익 엔터. 배당금 수익 총 금액은 510만 원인데 그 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운용의 수익 생긴 게 4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510만 원인데 임대보증금으로 이제 운용이 생긴 게 40만 원이 있습니다. 까지 넣어주시면은요 위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근데 손계산 된 거랑 금액이 달라요. 되셨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보면은 아래 내려오면 4점 1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1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에 일수를 366일로 수정하래요. 되셨죠? 그래서 위에 보증금 적수 일수 수정을 눌러주시고 1번으로 맞춰서 365로 돼 있죠? 366자리 클릭 그러고 종료 눌러주시면요 26만 원이 맞춰집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 됐으면은 합계 등록하셔야 되는데 단축키는 F8이에요. 그래서 F8 입금 산입이니까 입금 산입 자리에서 간주 임대료 금액은 26만 원 기타 사유출 6번 그러고 엔터. 그리고 아래 소득금액 조정 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칠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되셨으면은 ESC 저장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ESC. 괜찮으시죠?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정명세서, 충당금 조정명세서. 자, 아래 들어오시면요. 여기 있죠. 5번째 칸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클릭. 자, 아래 들어오시면은 저는 보통 충당부채, 충당금 이런 거는 T 계정부터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지금 들어온 아니면 퇴직연금 충당부채나 퇴직연금 운용자산 다음 그러고 요거 말고 대손 충당금 얘기 이 세 가지는 보통 T 계정부터 그리고 시작을 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다가 2번 자리 손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세팅해 놨거든요. 들어가시는 게 잠시만요. 그래서 1번 자리 들어오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그릴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변 자리에 기초가 들어오고 다음에 설정액이 들어오고 다음에 차변 자리 기말이 들어오고 지급액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위에서 잔액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코드가 295번이거든요. 295. 저는 이제 외우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면 F2를 눌러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초잔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6,000 여기 보이시죠? 그러고 단기 증가한 거 설정하신 거는 7,800. 그러고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잖아요. 대변 자리의 증가, 차변 자리의 감소죠. 그래서 증가가 설정액인 거예요.
그러고 감소가 지급액인 거고. 괜찮으시죠? 자, 다음 그러고 기말에 얼마 있냐면은 1억 1,300 내려오시고 지급은 2,500.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상 금액인 거고요. 여기에서 저는 기초 자리에 보통 이렇게 가로 열고 부인액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4,500이 부인된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2019년 거죠. 전기 거. 그래서 4,500만 원이 부인됐다.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분계 가정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년도에 회사부터 내볼게요. 회사는 차변에 퇴직급여 6천을 잡았는데 되셨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천을 결산대 잡았는데 세법상에는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6년인가 부터 설정률 이제 한도 계산이 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마 작년에도 설정률이 0%니까 한도가 없었을 텐데 저는 지금은 작년에 이제 분계를 총액으로 잡았다는 가정하에 그냥 작년에 세법 한도를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얼마가 인정이 됐고 이런 걸 모르니까 가정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법상에서 차변의 퇴직급여 현재 부인돼 있는 게 4,500이 부인돼 있죠. 1,500 대변에 퇴충 1,500. 자리가 부족하네요. 가로로 뒤집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1,500이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분계를 마저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되시면 창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 상태가 되시면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회사가 비용을 잡았는데 그걸 덜 인정했죠. 그래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송금불산입. 다음 그러고 사이에 세무조정을 이제 내가 이제 세법상 회계 처리로 바꿔주는 조정 분계를 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춰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분계가 하나 적혀 있으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비교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조정이 2개면은 저랑 오픈톡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전산세무일과 82회 같은 문제, 연금 이제 퇴직연금 충당부채 조정하는 거 그런 건 제가 손분계를 내서 조정 분계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드린 분이 몇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한개라서 회계 처리가 한개라서 그냥 바로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비용인데 세법상의 비용은 1,500이니까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송금불산입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충 부인액 다음 금액은 4,500만원 유보가 전기예요. 이게 이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로 오면 이게 알아보기 쉬우라고 전기말이라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단기로 오면 단기 중 기중에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급했냐면 위에서 2,500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회계 처리를 한번 찾아보면 안 찾아도 뭐 회계 처리를 알 것 같긴 한데 찾아보면 원장 조회를 누르셔서 위에서 계정 코드를 295, 295를 맞춰보시면은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더블 누르시면은요 지금 지급하신 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셨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2,500을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2,500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1,500밖에 인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왜? 6,000 중에 4,500이 부인됐으니까. 그래서 아래 회계 처리를 마저 보면은 세법은 차변에 퇴충,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0 대변에 보통예금 2,500은 인정이 되는데 현재 퇴직급여가 모자란 상태죠. 다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모자란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차변에 퇴직급여 1,000만원으로 회계 처리가 잡히실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지금 재무상태표상이랑 재무상에서 혹은 세법상에서 퇴출 인정금액이 다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법상에선 비용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만큼이 손금, 산입, 전기, 퇴충, 추인액
금액 1,000만원, 다음에 추인분은 유보감소로 처리를 하시죠. 그래서 유보감소가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정이 나중에 입력을 하시고 나시면 뜨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여금이 있는데 상여금을 지급한 게 얼마냐면은 따로 이렇게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문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직원급여 판에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나 봐요. 급여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원 상여금 규정 한도 초과 상여금이 3천만 원이 있고 사용인에 대해서 규정 초과 상여금이 1,200이 있대요.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상여금은 만약에 회사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시면 정함이 있으시면 한도 내 손금 다음에 한도 초과 손금 불산입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한도 초과는 손금 불산입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음 그러고 만약에 회사에 한도가 정함이 없다. 그러면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거는 위에 적혀있던 요 네 줄은 임원에 대해서요. 되셨죠? 저거는 임원에 대해서 설정하시는 거고 사용인, 직원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 그냥 꼭 생각해 주시고 옆에 있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간단한 회계 처리만 한번 보면은 회사는 직원급여로 저 상여금 부분만 할게요. 직원 급여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직원급여로 4,200을 잡았는데 현금이라고 봅시다. 되셨죠? 그 중에 세법상에서는 직원 급여로 1,200만큼만 인정을 하고 다음 그러고 대변에 현금으로 4,200만큼 지급한 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3천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라고 지금 세무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아래다 이제 가운데 세무조정을 내드릴 수 있는데 세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내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라 그래서 그냥 바로 썼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4,200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서는 비용으로 1,200만 인정을 했으니까 비용에 대해서 덜 인정했죠. 그래서 손금불산입이 잡히는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조정은 손금불산입 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다음에 3천만원 다음에 임원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이 상여가 되시죠. 그러고 입력하실 때 이 조정은 프로그램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음 그러고 한도 계산을 해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한 장을 넘겨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도 계산은 첫 번째 1년간 지급한 급여 등에 곱하기 5%를 한 금액과 2번 퇴직급여 추계액 곱하기 0% 다음에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있으면은 다음 마이너스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서 계산하시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는 게 두 번째 한도예요. 그래서 한도 계산은 둘 중에 맥스를 썼네요. 작은 거예요. 되셨죠? 둘 중에 작은 금액.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으로 갑니다. 1번과 2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얘기를 이제 입력하시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자, 아래 내려오시면요. 2번, 다시 1번. 2점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를 입력하래요. 자, 2점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주황색깔 번호 쫓아다니면 제가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계정명 자리에서 F2 뭐뭐 있다 그랬냐면은 임금과 직원급여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임금 엔터, 500번대 임금 엔터. 그러고 직원에 대해서는 생산직이 13명이 있대네요. 자, 그래서 13 엔터. 자,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고 다음에 F2 직원 엔터. 그럼 직원급여 뜨시죠? 엔터. 관리직은요 14명이 있대요. 800번대가 14 엔터. 근데 요 중에 인정되지 않는 게 3천만 원 있었죠? 직접 빼주셔야 돼요. 되셨죠? 3천만 원만큼은 아예 급여로서 지금 세법상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급여 중에 인정이 되는데 빼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감으로 마이너스 3천을 바로 날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3천만 원을 빼시면 입력되는 게 314 다시 314 뿔뿔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제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1년간 지급한 급여의 5% 간도라 그랬죠. 그래서 1년간 지급한 급여의 5% 간도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한도액이 3,492만 5천원입니다. 가 보이시죠? 그래서 3,492만 5천원 이렇게 되시고요. 괜찮으시죠? 위에 있는 자체가 요게 지금 한도산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거 되셨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1번 한도, 다음 아래에 있는 게 2번 한도, 요만큼이. 그래서 1번 한도, 2번 한도인 거예요. 마저 계속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옆에 오시게 되면은요, 탭 누르시면 옆으로 넘어와져요. 그래서 총 인원수가 27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원 27명.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는 전 직원이 한 번에 퇴사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 8,100만 원. 그래서 이 자리가 1억 8,100만 원 엔터. 다음 그러고 인원은 현재 똑같이 27에 이 자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억 8천이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억 8천. 치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예요. 맥스. 되셨죠? 위에 거와 아래 거 중에 큰 거. 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1억 8 다시 1억 8,100만 원인 거고 둘 중에 큰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지우고 이제 써보면 1억 8,100만 원. 다음 그러고 이제 위에 올라오셔서 퇴직금 전환금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현재 문제에는 퇴직금 전환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은 빵. 다음 그러고 세법상 퇴충 잔액이신데 요걸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초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T 계정을 보면서 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 T 계정을 보시면 기초 있으시죠? 기초. 다음에 옆에 부인누 계획 있으시죠? 부인누 계획 되셨죠? 기초 부인누 계획. 다음 그러고 기중에 지급하신 부분 있으시죠? 지급하신 부분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시는 게 세법상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만지 잔액이 얼만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6천. 그러고 옆에 오시게 되면은 기초충당금 부인누 계획은 얼마 있었냐면은 4,500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빼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차감액이 1,500이시죠? 그럼 세법상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500인데 그 중에 회사가 2,500을 지급했습니다. 가 돼버리시게 되면은요 현재 세법상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아래 내려와서 퇴직급여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도 빵. 그래서 옆에 뜨시는 금액은 빵. 그래서 둘 중에 한도는 빵 작은 거니까 되셨죠? 근데 회사가 계상을 얼마를 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설정을 7,800 했죠.
되셨죠? 그러면은 마무리 분계. 회사는 퇴직급여 7,300이었나요? 7,800이네요. 7,800을 잡고 대변에 퇴충으로 7,800을 결산대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는 현재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에 대한 전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액 7,800만원 전부 다 유보가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옆에 마이너스 뜨셨죠? 요거는 이제 위에서 아까 그래 제가 조정하실 때 요거 하나 해드렸었죠. 같은 거예요, 금액이.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퇴직금 전환금은 없었고 회사 계상액 자리에서 회사 계상액 7,800 있었죠? 여기. 그래서 7,800을 쳐주시면은 한도 초과가 7,800이 뜹니다. 되셨죠? 그럼 조정은 총 3개가 있으실 거예요. F8을 눌러보시면은 현재는 2개가 있으시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요건 정기 거니까 이거 말고 아래 내려와서 하나, 둘, 다음에 셋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상여금 한도 초과는 안 나올 거라 그랬죠. 그래도 쳐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첫 번째 송금산입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부터. 자, 그래서 송금산입 전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 1,000만원 다음에 유보감소 엔터 탭 누르시면 왼쪽으로 와집니다. 그러고 아래 내려와서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 금액 3,000만원 상여.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액 있었죠? 요게도 나와 있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 7,800 유보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번까지의 조정이고요. 자, ESC 한번 누르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원판 나오시면은 2번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3번서부터 이제 새로 또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